만나면 어떻게 해주고 싶냐라는 질문에 안아주고 싶다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만들어주신 것 같거든요.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지금 2025년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어린 이재명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?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요. 그래요. 갑자기 눈물 나네. 어떻게 이겨냈습니까? 어머니가 더 가슴 아팠을 거예요. 내가 꼬맹이 손잡고 공장 데려다 주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.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. 네. 정말 이거는 요 며칠 가장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그게 단순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지해를 좀 넘어서는 특히 요즘 너무나 어려우니까 저도 서울에서 몇 군데 골목을 다녀보면 이렇게 골목 유세에 이제 참석을 해서 가보면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비슷해요. 너무 힘들다. 차라리 코로나 때가 좋았다. 지금은 너무 힘들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럴 때 이를테면 그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경멸하는 게 아니라 가난과 싸우려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잖아요. 근데 그 후보의 어떤 삶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렇게 인기를 요즘 뭐 AI 더 신기한 거 많잖아요. 그런데도 이 쇼츠를 좋아했던 건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 같은데요. 다음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? 이를테면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특히 지난 한 5년은 너무 힘든 그야말로 매일매일 새롭게 국민들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오해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어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리고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원을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사실 그런 삶을 견디다 보면 자기 방어벽이라는 게 전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도 잘 쉽게 믿지 못하고 뭔가 나를 꽁꽁 싸매게 되고 그런데 그 유세하시는 모습이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걸 좀 넘어서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. 어떻게 이겨냈는가? 그냥 강철 멘탈이야 이런 거 말고 그럴 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법이 있을 것 같아요. 글쎄 뭐 그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. 견뎌내야 되는데 그냥 견뎌내는 건 너무 힘들죠. 상대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좀 견딜만 해요. 자연현상일 뿐. 그냥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구나. 또 거기다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제거하는 것 그게 유일한 희망사항이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내가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감정을 가지면 내가 더 힘든데 그냥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저게 다다.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. 이해하기 용인하게 된 거죠. 수용하게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.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좀 불쌍하게 얘기해지기 시작했어요. 지옥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지옥을 제가 우리 박찬대 대표한테도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.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지옥 안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. 이 불가에 나오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누군가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가해하려다가 자기가 빠져버린 거죠. 그게 어쩌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5년 또는 어쩌면 그 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종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쩌면 또 잘된 측면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인과응보, 사필귀정 이런 걸 자꾸 믿게 돼요. 인간 세상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저 영상 얘기를 좀 하면
제가 이 견디는 모든 힘의 원천은 어머니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한 도전을 참 많이 했는데 공장 생활하면서 돈을 받고 대학을 다닌다는 생각을 어디 꿈에나 했겠어요. 근데 그거는 81년에 첫 제도 생긴 거잖아요. 비슷한 시대로 이해하실 건데 그때는 본고사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걸 학원 다니는 고학생 입장에서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게 전두환 군사 쿠데타 후에 예비고사, 학력고사만 보는 걸로 맞아요. 그걸로 이제 학교 가는 제도가 생기고 또 일정 점수 이상 등수 안에 되면 뭐 돈을 주는 등록금 면제에다가 생활비까지 주는 그런 제도가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. 뭐 그런 게 생길 걸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미리 제가 학원 다니고 밤에 공부하고 뭐 단과학원도 다니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에요. 우리 넷째 아들은 잘 될 거야. 근거는 점쟁이. 점쟁이. 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제 생일을 몰라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. 우리 구남매를 낳으셨는데 네.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겉보리 한 대 주고 물어본 거예요. 얘 생일이 며칠이지?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제 가르쳐 준 거죠.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붙였대요. 야를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하니까 잘 키워. 그랬대요. 야, 분명히 크게 될 애니까 얘를 잘 키우라고. 예. 그래서 이 어머니가 평생 저 보기만 하면 넷째야, 얘야, 너는 잘 돼.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많이 아껴줬어요. 자식들은 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죠. 그렇죠. 네. 근데